경희대학교土木공학 전공 박힘찬, 논술학원 원장 송기, 주보 박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김아름, 주보 이성수. 우리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도전, 우리말 겨루기.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겨루기 한석준입니다. 우리말의 소중함을 믿는 사람들의 아낌없는 도전과 열정이 펼쳐지는 우리말 겨루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1단. 자, 오늘의 첫 번째 도전자 소개합니다. 오늘 이름값 확실히 한다 대학생 박힘찬 씨. 달인, 너, 오빠가 너 기다려. 부랴부랴는 부리야부리야에서 온 말이다. 틀린 말. 맞는 말.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에서 길은 길이의 단위를 뜻한다. 맞는 말. 맞는 말. 망구는 90살을 뜻하는 말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한 문제 맞춰서 30점 획득했습니다. 망구는 90살이 아니라 81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것을 사랑하는 진정한 한국인, 논술 교육을 책임지는 송기은 씨. 우리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아자, 아자. 바지의 한 종류인 몸빼는 사투리다. 아니다. 틀린. 틀린 말. 대기만성의 대기는 큰 그릇을 뜻한다. 맞는 말. 맞는 말. 신주 모시듯 하다의 신주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뜻한다. 맞는 말. 맞는 말. 세 문제 다 맞췄습니다. 네, 몸빼 바지, 바지의 한 종류죠. 하지만 이것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외바지나 혹은 일바지로 순화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늘 도전하는 엄마, 공부하는 주부 박춘록 씨. 자랑스러운 아내, 좋은 엄마, 오늘 우리말 달인 아리아리! 유도리가 있다의 유도리는 우리의 고유어다. 맞는 말. 틀린 말입니다. 염통은 심장을 뜻한다. 맞는 말. 맞는 말. 어이없다에서 어이는 상상밖에 큰 사람이나 사물을 뜻한다. 맞는 말. 맞는 말. 두 문제 맞췄습니다. 유도리가 있다의 유도리는 우리의 고유어는 아닙니다. 이 말 역시 몸빼처럼 일본에서 온 말인데요. 유도리 대신에 융통성이나 혹은 여유가 있다로 표현하시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외모는 순정만화, 하지만 생활은 명랑만화. 김아름 씨. 못 올라가려면은 사다리 타고 올라간다. 아자! 무더위의 무는 물에서 온 말이다. 맞는 말. 맞는 말. 유행가 제목인 땡벌은 땅벌을 뜻하는 사투리다. 맞는 말. 맞는 말. 쑥맥 같다의 쑥맥은 콩과 보리에서 온 말이다. 맞는 말. 맞는 말. 세 문제 다 맞췄습니다. 갈고 닦은 우리말 실력,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이승숙 씨. 우리말 달인이 되려고 수능 공부도 미뤘습니다. 오늘 일 냅니다. 배추 한 접은 배추 100포기를 뜻한다.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치가 떨리다에서 치는 치아를 뜻한다. 틀린 말. 맞는 말이고요. 양말은 원래 서양에서 들어온 버선이라는 뜻이다.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자, 점수는 얻지 못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째 판 문제 5분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 한번 확인해보죠. 먼저 박힘찬 씨 30점, 송기은 씨 90점 획득했습니다. 박춘록 씨 60점이고요. 김아름 씨 90점. 그리고 우리 이승숙 씨 아직까지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셨습니다. 박춘록 씨는 곱상하고 아름다운 외모에서는 상상할 수 없게 젊었을 때는 또 중장비 기사로 일을 하셨어요. 예, 결혼 전에 한 4년 반 정도 했습니다. 4년 반? 예.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닌데 예. 그럼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겁니까?
제가 건설 현장 직접 네. 예, 공사도 하고 이제 도로 포장 뭐 그런 게 전문입니다. 도로 포장이 전문이라고요? 예. 네. 근데 또 저희 우리말 겨루기 역대 출연자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굴착기 기사 남자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아, 그분 달인 되셨습니까? 아니요, 못됐습니다. 3번째 문제에서 실패하셨어요. 그럼 중장비 기사 최초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판 문제는 이승숙 씨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승숙 씨 아직까지 점수가 없으시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점수를 받으십시오. 네. 문제 드립니다. 아침. 아빠. 아빠 맞습니다. 3. 아. 3. 자, 그 다음은 형. 형수. 형님. 형님 형사. 맞습니다. 여수. 자, 마지막으로 할머니. 할머니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혼처? 아니. 아깝습니다. 3개나 맞췄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할머니, 형님, 아빠. 호칭이었습니다. 아이고, 답을 듣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걸 말이죠. 우리 이승숙 씨 그래도 3 도움말을 맞춰서 30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아름 씨가 풀어볼 차례죠. 자, 둘째 판 문제 드립니다. 현미, 현기, 현상, 현상 맞습니다. 김치, 김치 그렇죠. 흑백, 졸업 맞습니다. 액자 그렇습니다. 정답은? 사진 정답. 야, 100점. 5문제 다 맞췄습니다. 정답까지. 이번에는 박춘록 씨가 풀어볼 차례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철근, 철도, 철길, 자, 다음은 그릇, 그림, 자, 다음은 어머니, 어린이 맞습니다. 미끄럼틀 그렇죠. 시소 정답. 그럼 마지막으로 놀이터 맞습니다. 네, 역시 중장비 기사답게 철근, 철길 네, 이런 보통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낱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송기은 씨 풀어볼 차례죠. 자, 문제 드립니다. 휴가 맞습니다. 훈계, 훈장. 고향길. 일기. 이 휴가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건물. 건축. 정답은 휴가. 귀대. 귀대를 생각하셨으면 군대도 생각나실 법했는데 말이죠. 생각이 안 답은 군대였습니다. 건빵, 일병, 고무신. 이 군대. 우리 송기훈 씨는 도움말만 하나 맞춰서 1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제 4분이 풀어봤고요.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박힘찬 씨 문제 드립니다. 소풍, 효자, 효부, 효모, 효자, 연패, 연단, 연길, 공놀이, 공차기,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답은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힘찬 씨. 정답이 심청전이고요. 인당수 공양미 연꽃 효녀 소설이었습니다. 정말 효녀 빼고 다 하시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 둘째 판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예선 참여 문제 한 문제 드립니다. 자, 지금 제 밑으로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3문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 문제 더 드리고요. 2단계에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드립니다. 이 3문제를 밤 11시까지 저희가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아름 씨, 일본어를 전공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말 한마디에 도전을 결정했다고 하셨어요. 아, 저희 교수님이 이 프로를 굉장히 즐겨보시는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 외대생은 아무도 안 나온다고, 외대생은 다들 외국어 공부만 하냐고 그러시길래. 그렇게 원망 섞인 말을. 네. 근데 그렇게 나왔다가 네.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해요? 달인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점수 가지고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현재는 1등 맞습니다만.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아름 씨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기은 씨는 논술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특히 1대1 교육할 때 난처한 순간들이 있다면서요? 참기 힘든 생리작용으로 좀 약간 힘든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어떤 점이 힘든? 네, 소리와 후가 동시에 방귀가 나온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참으십니까? 참지는 못합니다. 그냥 그러면요? 조금 소리만 죽여서. 네, 그게 조절이 됩니까? 라디오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저도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참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단계 셋째 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물, 구름. 박준록 씨. 비. 비 아닙니다. 자, 김아름 씨. 눈. 눈도 아니네요. 자, 이승숙 씨. 먹. 먹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뿔과 나이. 박힘찬 씨. 태 맞습니다. 다음 문제. 밥, 쑥. 자, 송기은 씨. 떡 아닌데요. 박힘찬 씨. 뜸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다리, 수고. 송기은 씨. 아닙니다. 다시 박힘찬 씨. 품 맞습니다. 박힘찬 씨 셋째 판 들어서 3문제 연속으로 맞히셨습니다. 좋습니다. 한 글자 5번째 문제입니다. 꽃, 새우. 송기은 씨. 잠 맞습니다. 자, 송기은 씨 꽃잠 잘 맞히셨습니다. 혹시 꽃잠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신랑 신부의 첫날 밤의 잠입니다. 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이번에는 2글자 문제 5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쌀, 구멍. 자, 송기은 씨. 가게 맞습니다. 다음 문제. 눈썹, 심. 박힘찬 씨. 연필 맞습니다. 다음 문제. 한복, 머리. 박춘록 씨. 댕기 정답. 다음 문제.
수학, 우주. 이승숙 씨. 여행. 여행, 그렇죠. 5번째 문제입니다. 금. 박힘자 씨. 가루. 가루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글자 문제까지 풀었는데 이 셋째 판에서는 박힘찬 씨가 단연 돋보입니다. 벌써 5문제를 맞히셨어요. 절반을 혼자 맞히셨군요. 자, 이제 3글자 문제 5문제가 남아있는데 좋습니다. 이 문제들은 과연 누가 잘 풀지 지켜보죠. 문제 드립니다. 코, 털실. 박춘욱 씨. 뜨개질. 뜨개질 정답. 다음 문제. 연초. 시작. 박힘찬 씨. 시무식. 시무식 맞습니다. 다음 문제. 종이. 종이만 보고 송기은 씨. 도시락. 아닙니다. 박준록 씨. 오선지. 오선지 맞습니다. 다음 문제. 고물. 합격. 고물 합격. 메밀묵. 박준록 씨. 찹쌀떡. 정답. 자, 5번째 문제입니다. 파도. 박힘찬 씨. 수평선. 아닙니다. 북. 이승숙 씨. 방파제. 방파제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셋째 판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 셋째 판에서는 박힘찬 씨가 단연 잘 푸셨군요. 자, 하지만 박춘록 씨가 현재까지 1등입니다. 340점. 1단계 넷째 판 문제를 풀어볼 차례인데 한 문제당 100점씩 걸려있는 문제가 7문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특별히 7문제 중에 한 문제에는 60만 원의 상품권이 걸려 있는데 우리 박준록 씨가 특별히 이게 필요하다면서요? 예, 세탁기를 결혼 전에 신랑이 사준 건데 이게 네. 12년 넘게 쓰니까 네. 너무 덜덜거려가지고 거의 저희가 14층에 사는데 거의 1층에서 시끄럽다고 하지 않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걸 걱정할 정도로. 예. 좋습니다. 박춘록 씨가 세탁기를 새로 사실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분이 마칠지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승숙 씨. 하늘이 캄캄하다. 정답. 다음 문제 드립니다. 행운을 잡아라. 오늘 상품권 문제가 빨리 나왔습니다. 한 칸씩 열리고 있습니다. 박준욱 씨 과연 주머니가 두둑하다. 주머니가 두둑하다. 아닙니다. 김한우 씨. 주머니가 허전하다. 주머니가 허전하다도 아닙니다. 자, 다른 3분 기회 있습니다. 이승숙 씨. 주머니가 넉넉하다. 그렇습니다. 이야, 주머니가 두둑하다, 주머니가 허전하다. 하지만 사전에 등재된 표현은 주머니가 넉넉하다였습니다. 저희 집 세탁기는 사실 16년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럼 상품권이 바른 주인을 찾아갔네요. 네네. 네. 세탁기 사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승숙 씨, 다시 한번 상품권 축하드립니다. 계속 문제 풀어보죠. 3번째 문제입니다. 박힘자 씨. 억지 춘향이. 억지 춘향 정답.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시 박힘찬 씨. 잘못 눌렀다는 표정. 속도 끝도 없이. 아닙니다.
자, 다른 4분 기회 있습니다. 박춘록 씨. 소리 소문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다시 박춘록 씨. 얼굴이 두껍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이승숙 씨. D가 구리다. 정답. 자, 이제 넷째 판 한 문제 남았습니다. 드립니다. 박춘록 씨. 썩어도 준치. 정답입니다. 허허, 이렇게 해서 넷째 판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여기서 점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힘찬 씨 430점, 송기은 씨 200점, 박춘록 씨 640점, 단독 1등이고요. 김아름 씨 190점, 아직 변함이 없고요. 이승숙 씨 480점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예선 참여 문제, 오늘의 두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앞서 저희가 한 문제 드렸고요. 잠시 후 2단계에서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 문제 오늘 밤 11시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2단계에 올라갈 두 분을 결정지을 5번째 판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은 박힘찬 씨께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번호표 드립니다. 보고 골라주십시오. 1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과연 1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껄떡쇠. 껄떡쇠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회식 때마다 껄떡쇠의 면모를 보여준다. 껄떡쇠. 무슨 뜻일까요? 가의 기억. 가의 기억. 네, 있습니다. 마의 미음. 미음. 네. 5초 드립니다. 이응. 아의 이응. 네, 있습니다. 자, 한 칸 남았죠? 5초 드립니다. 자의 지읒. 지읒 없습니다. 자, 송기은 씨. 5초 드립니다. 티읕. 다시 한 번요. 티읕. 티읕. 네, 티읕 있습니다. 자, 송기은 씨 정답은 5초 드립니다. 박춘록 씨 정답 기회 드립니다. 먹을 것을 몹시 탐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먹을 것을 몹시 탐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껄떡쇠 정답입니다. 자, 이 껄떡거리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투리인 줄 아시는 분들 많으셨겠지만 사실은 표준어입니다. 매우 먹고 싶거나 갖고 싶어 입맛을 다시거나 안달함을 뜻합니다. 껄떡거리다. 또 껄떡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잘 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송기은 씨께서 골라주실 차례입니다. 자, 번호표 드립니다. 1번은 아까 박힘찬 씨가 4번 고르셨고요. 4번. 농염. 분위기가 농염해졌다 할 때 농염 이런 뜻입니다. 미음. 네. 리을. 리을입니까? 예, 리을. 2개 있습니다. 이응. 네, 한 칸 남았습니다. 5초 드립니다. 티귿. 자, 첫 소리 다 열렸습니다. 정답은 한껏 무르익은 아름다움. 농염 정답입니다. 이야, 송기훈 씨 문제 잘 고르셨네요. 네, 정확히 알고 있는 낱말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자, 세 번째 문제 박춘록 씨께서 골라주실 차례입니다. 번호표 보시고요. 7번. 7번. 전하, 통촉하옵소서의 통촉 무슨 뜻일까요? 사의 시옷.
네, 2개 있습니다. 가의 기억. 아, 기억은 없군요. 김아름 씨,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자의 지읒, 지읒. 네, 파의 피읒, 피읍도 있네요. 2개 있네요. 자, 한 칸 남았습니다. 뭘까요? 5초 드립니다. 미음, 미음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응, 네, 미음 없습니다. 자,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자, 이승숙 씨, 한 칸 뭘까요? 히읗 하겠습니다. 히읗. 네, 히읗이었습니다. 자, 정답은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깊이 헤아려 살핌. 통촉 정답입니다. 야, 오늘 5분의 도전자, 이 5째 판 실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답이 너무 빨리빨리 나오고 있어요. 4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점수가 가장 낮은 김아름 씨가 고르실 수 있습니다. 번호표 드립니다. 골라주십시오. 2번 하겠습니다. 2번. 과연 2번. 잔망스럽다. 자,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한 구절입니다.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잔망스럽다. 무슨 뜻일까요? 다의 디귿, 네. 아의 이응, 네, 잘하고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나의 리을, 리을. 다시 5초. 자의 지긋, 지읒은 없습니다. 이승숙 씨. 미음 하겠습니다. 미음. 네. 다 열렸습니다. 첫 소리가. 자, 이승숙 씨 정답은? 자, 시간 지났고요. 박힘찬 씨 역전하려면 정답을 맞춰야 합니다. 정답은? 5초 드립니다. 송기훈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정답은? 5초 드립니다. 박춘록 씨, 맞히면 2단계 굳힙니다. 정답은? 얄밉도록 미련한 데가 있다. 아닙니다. 김아름 씨께 4번째 문제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데 반드시 맞춰야 2단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답 말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4번째 문제에 5분 모두 정답을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잔망스럽다,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였습니다. 네, 얄밉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 잔망스럽다 였습니다. 이제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박춘록 씨는 780점 1등이고요. 박힘찬 씨, 송기은 씨 두 분에게도 아직까지는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5번째 문제 이승숙 씨께서 골라주실 차례입니다. 자, 번호표 드립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 점철. 도전과 좌절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말을 할 때 점철 이런 뜻입니다. 아예 이응하겠습니다. 네. 2개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디귿하겠습니다. 자, 디귿 없습니다. 박힘찬 씨 기회가 온 것일까요? 지읒 하겠습니다. 네, 지읒. 자, 3칸 뭘까요? 5초 드립니다. 미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송기훈 씨. 기억하겠습니다. 기억도 없네요. 박춘록 씨. 하에 히읗 하겠습니다. 네. 하에 티읕 하겠습니다. 한 칸 라에 남았습니다. 리을 하겠습니다. 리을.
리을 맞습니다. 정답은 흐트러진 여러 줄이 서로 이어짐. 흐트러진 여러 줄이 서로 이어짐. 아닙니다. 김아름 씨. 흐트러진 여러 점이 서로 여울짐. 아닙니다. 이승숙 씨. 5초 드립니다. 흐트러진 여러 점이 서로 이어진. 흐트러진 여러 점이 서로 이어진 점철 맞습니다. 오늘 2단계는 박춘록 씨와 이승숙 씨가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2단계. 박춘록 씨, 이승숙 씨 두 분과 함께 우리말 겨루기 2단계 시작합니다. 박춘록 씨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5분이면 친해질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 옆에서 하시는 승숙이 언니나 아까 가신 아름 씨, 힘찬 씨, 또 송기은 씨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친하게 지냈는데 네. 먼저 가시는 걸 봐서 네. 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벌써 이승숙 씨를 언니라고 부르시는군요. 예. 네. 언니 이승숙 씨. 네. 네. 자녀들에게 불리우는 별명이 사오정입니다. 네, 사오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 얘기하는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꼭 뒷북을 칩니다. 근데 이승숙 씨 2단계에서는 말이죠. 보지 않고 듣고만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이승숙 씨, 박춘호 씨 긴장 푸시고요. 잠시 후에 2단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자, 지금 시청자에게 선참을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제 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1단계에서 2문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3문제를 밤 11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말 달인 문제였다. 아자아자. 이승숙 씨, 언니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오늘은 동생한테 양보를 좀 해주세요. 자네까지 안 되겠니? 기다렸던 순간인데 양보란 없죠. 상금 타면 밥은 한 끼 살게요.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구미와 같은 말로 어떤 일이나 물건에 흥미를 느끼거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제 이것에 딱 맞는 일은 없다라는 표현을. 박춘록 씨. 비위? 비위 아닙니다. 이승숙 씨 계속 도움말 들어보시죠. 아, 그냥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입맛. 입맛 맞습니다. 하하, 이 문제를 이승숙 씨가 맞춰서 시작하자마자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승숙 씨가 880점, 박춘록 씨 840점입니다. 자, 어느 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노란색 길 선택하겠습니다. 노란색 길. 좋습니다. 그럼 박춘록 씨는 자동으로 파란색 길이 선택됐습니다. 도움말 드립니다. 어떤 직위나 신분을 얻으려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선거에 나섬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입후보. 정답.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보수입니다. 맞습니다. 사물 따위가 사용에 견디는 기간을 이르는 말로 건전지 이것이 다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수명입니다. 정답. 경기나 경쟁 등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멋지게 이루어지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명승부. 정답. 잘 맞히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 일정한 제한이 붙거나 제한을 붙임을 이루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조건부였습니다. 무슨 일에 일정한 제한이 붙거나 제한을 붙임, 조건부. 이승숙 씨 50점 점수 감해졌습니다. 박춘록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도움을 드립니다. 알싸하고 독한 느낌이나 기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자꾸 놀리면 이것을 보여주겠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매운맛. 정답. 거두어 사들임,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말로 추곡 이것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수매. 맞습니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사수. 다시 한번요. 사수. 사수 아닙니다. 고수였습니다.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 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회는 다시 이승숙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도움을 드립니다. 초조하고 불안하여 마음을 졸임 또는 그렇게 졸이는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조바심. 정답. 산삼을 캐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신만이. 맞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네, 마천루. 그래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마천루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아주 높은 고층 건물. 자, 다시 50점 감해졌고요. 박춘록 씨 도움말 드립니다. 조선시대에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게 하던 북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신문고. 정답. 어떤 일이 시작되려 함을 알리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신호탄. 맞습니다. 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무뚝뚝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벽창호. 정답. 병적으로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증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결벽증. 정답. 없어서는 아니됨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불가결이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불가결. 자, 이렇게 해서 박춘록 씨도 다시 50점이 감해졌습니다. 자, 이승숙 씨 도움말 드립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의 동안을 이르는 말로 이것이 다가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루해. 맞습니다.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더는 생활할 수 없어 수련 생활을 그만두고 속세로 돌아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이제 그만 하산하거라. 하산이었습니다. 자, 점수 차이는 그대로 40점, 1080점 대 1040점입니다. 박준옥 씨 도움을 드립니다.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불청객. 맞습니다. 물건 따위를 팔기 위하여 손님을 부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호객. 정답.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형세를 살피며 가만히 기회를 엿봄 또는 그런 모양을 이루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호시탐탐. 맞습니다. 박순록 씨 이제 최종 낱말까지 5낱말 남았습니다. 훌륭한 경치와 역사적인 유적 따위를 구경하기 위하여 찾아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탐방. 탐방 맞습니다. 품질이 좋은 노쇠를 녹여 부은 다음 다시 두드려 만든 그릇을 이루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방자. 맞습니다. 방자. 이제 3낱말 남았습니다.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짜증. 짜증 정답. 2낱말. 기체 상태로 되어 있는 물을 이루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증기. 맞습니다. 윤택한 기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것이 좌르르 흐르는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기름기. 정답입니다. 자, 박춘록 씨가 역전을 해서 먼저 최종 낱말에 도착을 했습니다. 최종 낱말에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위급한 때를 당하면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잡고 늘어지게 됨을 이르는 말로 이것이라도 잡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푸라기. 지푸라기. 이게 정답이면 박춘록 씨가 우승입니다. 지푸라기 정답입니다. 청주에도 제 친구 살거든요. 준록 씨, 꼭 다른 데서 우리 나중에 만납시다. 파이팅! 지푸라기 정답입니다. 공을 향한 도전에 망설임은 없다. 오늘의 우승자 박춘록. 과연 그녀는 우리말 달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우승자로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는 박춘록 씨. 지금까지 1940점을 획득했습니다. 오늘 박춘록 씨가 만약에 달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금은 3,104만 원입니다.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도 갔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네, 우선 도서관에 가서 관용어 사전을 다 복사해다가 이제 초성만 적어놓고 맞추는 걸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전을 2번 정도 이렇게 통독하면서 나올 만한 문제를 뽑아서 이제 정리한 게 한 70페이지 분량으로 A4 용지 70페이지 정도 해서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388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세 낱말에 쓰인 알 중 의미가 다른 하나는 어느 것일까요? 1번 알몸, 2번 알통, 3번 알밤. 2번 알통입니다. 2번 알통. 정답입니다. 알몸과 알밤은 겉을 덮어 싼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했다는 뜻의 알이죠. 그런 접두사입니다. 반면에 알통은 근육이 단단하고 둥글게 된 것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잘 맞히셔서 상금이 이제 388만 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 776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괄호 속의 말 중 맞는 말을 골라주세요. 우리 동네 1번 대장장이 아저씨는 유명한 2번 허풍쟁이다. 우리 동네 1번 대장장이 아저씨는 유명한 2번 허풍쟁이다. 정답입니다. 어떤 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는 장이, 그래서 대장장이이고요. 또 멋쟁이, 고집쟁이, 허풍쟁이처럼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는 쟁이입니다.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뜻하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한 덩이가 되어야 할 물건이나 한데 뭉쳐야 할 일이 벌어진 틈. 공연히 조그만 흠을 들추어내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림. 도움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를. 예,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음 보여주십시오. 자, 6개의 자음 중에 2개를 고르실 수 있는데 하나를 고를 때마다 확보하신 상금 776만 원에서 100만 원씩 내려갑니다. 골라주십시오. 타에 티읕 하겠습니다. 티읕. 네, 100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티읕 있습니다. 하나 더 고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맞춰보겠습니다. 맞히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트집입니다. 집. 이게 만약에 답이 아니라면 100만 원을 아낀 것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트집 정답입니다. 자, 이제 상금이 1,352만 원이 됐습니다. 박춘욱 씨 방송 전에 달인 되면 꼭 이 말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말입니까? 지금 해보십시오. 제가 이 공부하면서 막 별의별 책을 다 봤어요. 그 애들 조그만 책부터 다 봤는데 우리말로 안 씌워진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좀 잘못 씌워진 그런 말. 그래서 전국에 계신 출판사 사장님, 저 공부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할 능력도 있으니까 저를 사원으로 스카우트 해주십시오. 아, 교정을 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전화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예, 꼭 달인이 전화주세요. 된다면. 과연 2007년의 첫 번째 달인, 우리말 9대 달인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 한 문제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두 문장이 공통으로 뜻하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최인호의 소설 지구인 중에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 흐린 영사막 같은 과거의 이것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한 조각의 비늘을 뜻하는 말로 사물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을 이루는 이것. 답은 과연 9대 우리말 달인은 탄생할 것이니? 답은 이렇게 빨리 말씀하십니까? 답은 편린입니다. 편린. 이게 답이면 우리말 겨루기 제9대 우리말 달인이 탄생합니다. 아울러 2,704만 원의 상금을 획득하십니다. 편린 정답 우리말 달인입니다. 정답 우리말 달인입니다. 벅찬 감동과 환희, 이 순간을 기다렸다. 9대 우리말 달인 박춘러. 이제 새롭게 시작될 그녀의 또 다른 인생 도전을 기대해 본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사실 좀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근데 연락을 안 주셔서 저를 버리셨구나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9번째 우리말 달인이 탄생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께 네. 한 말씀 하시죠. 일단 여기에 도전을 해보시면 사전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만 계시 말고 도전해보세요. 정말 좋아요. 자, 오늘 우리말 달인이 탄생했다는 즐거운 소식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달인 박춘록 씨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1세기 이공계 인재 육성 프로젝트 퀴즈 대한민국,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라운드 1. 네, 1라운드 오프닝 퀴즈입니다. 1인당 3문제씩 드리겠고요. 문제를 듣고 참인지 거짓인지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 폼생 폼사, 연말 파티 비용 마련하러 나왔습니다. 쇼핑몰 모델 한혜선 씨. 사장님, 오늘 제가 홍보하시려 할게요. 연말 보너스 두둑히 주세요. 화이팅! 연말 파티는 그럼 누구랑 벌이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예. 매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도 역시 같이 보내려고요. 그렇군요. 예. 쇼핑몰 모델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늘 의상도 본인이 직접 고르셨어요? 아, 사장님께서 직접 협찬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네. 아, 그러면 일종의 광고네요. 네. 기대를 해보고요. 네, 한혜선 씨 문제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음주 단속은 저녁에만 한다. 답은 참입니다. 아닙니다. 아침에도 하고요. 예, 정답은 거짓입니다. 소설 화수분의 주인공 이름은 화수분이다. 답은 참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리나무는 오리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답은 거짓입니다. 정답입니다. 거리로 오리마다 이 나무를 심었나 봐요. 그래서 오리나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군요. 예, 한혜선 씨 잘 맞춰주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만화책 지식으로 퀴즈 영웅까지 항공교통관제사 송경일 씨. 오늘은 퀴즈 영웅에 무사히 착륙하겠습니다. 대한민국 ATC 화이팅! 관제사와 만화책 좀 안 맞는 것도 같은데 만화책을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어렸을 때부터 즐겨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한 80%는 만화책에서 다뤘다고 생각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제사로서 일하시는데도 만화책의 도움을 받으시나요? 아,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자, 송경일 씨 준비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폐와 허파는 같은 신체 기관이다. 답은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같은 신체 기관이죠. 정답은 참입니다. 야구 용어 중 안타는 한자어다. 답은 참입니다. 정답입니다. 갈근 탕에서 갈근은 칡뿌리를 말한다. 답은 참입니다. 정답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송경일 씨. 잘해 주시고요. 현모 악처에서 퀴즈 영웅으로 주부 박춘록 씨. 사랑하는 정권 존경아, 오늘 엄마 퀴즈 영웅 돼서 앞으로 맛있는 반찬 매일매일 해줄게. 아자아자. 현모 그러면 양처가 따라와야 되는데 현모 악처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예. 네. 제가 좀 무뚝뚝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보고 그랬는데 네. 아들들한테 너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애가 너무 많다 보니 그럴 때마다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저라고 말합니다. 자녀들한테는 참 잘하고 네. 네, 남편한테는 참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잘 안 돼서 네. 자기야 사랑해. 아이고. 자, 박춘록 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달의 끼는 전염된다. 답은 거짓입니다. 정답입니다. 중국 문화재인 만리장성의 현재 거리는 만리가 넘는다. 답은 참입니다. 정답입니다. 만리장성의 거리는 약 16,000리, 만리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국세는 청와대에서 보관한다. 답은 참입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거짓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박출록 씨 수고하셨습니다. 여보, 23년 전의 약속 꼭 지킬게. 대구 수성우체국 집배원 이종열 씨. 우리는 배달의 민족, 배달에서 영웅까지 아자 아자 아자. 예, 배달민족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우리 또 집배원 이종열 씨 나와주셨습니다. 아우, 여보 23년 전에 약속 꼭 지킬게. 이거 제 약속도 아닌데 제가 읽으니까 왠지 가슴이 뭉클해요. 근데 23년 전 약속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23년 전에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제주도에 갔는데 네. 그때 그 경치도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매 10년마다 가기로 해놓고 삶의 우여곡절 때문에 못 가서 네. 이번에 꼭 상금을 받아서 가고 싶습니다. 예,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문제 드리죠. 다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월남 치마의 월남은 베트남을 뜻한다. 답은 거짓입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참입니다. 우표는 우체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답은 거짓입니다. 정답입니다. 일부 문방구나 슈퍼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편에 150권이 넘는 대하소설이 있다. 답은 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조선시대 완원회 맹연이라는 장편 소설 총 180권이었다고 하는군요. 예, 잘 맞추셨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퀴즈 대한민국 한 우물만 팠다. 초등학교 교사 고동혜 씨. 미스고 아닌 미세스고 오늘 퀴즈 영웅을 향해 고하겠습니다. 한우물을 파는 거는 제가 퀴즈 대한민국 한우물을 파고 있는데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2005년 12월부터 꾸준히 퀴즈 대한민국 예심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번번이 퀴즈 대한민국 예심에 탈락해서 예. 중간에 1대100 예심 한번 보러 갈까 했었는데요. 아하. 마음을 접고 한우물만 끝까지 파기로 했습니다. 예, 다른 프로그램에 절대 눈 안 돌리고 네. 퀴즈 대한민국. 네. 예, 준비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바둑에도 급수가 있다. 답은 참입니다. 정답입니다. 고래는 아가미로 호흡한다. 답은 거짓입니다. 정답입니다.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폐로 호흡하죠. 가로수라는 나무 종류도 있다. 답은 참입니다. 아닙니다. 가로수는 길가에 심어놓은 나무 이런 뜻이지요.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자, 고동혜 씨 수고하셨습니다. 퀴즈 내공의 진수를 보여주겠습니다. 서울대 경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성수 씨. 동생아, 네가 놓친 퀴즈 영어 오빠가 오늘 꽉 잡아갈게. 동생이 뭐 퀴즈 대한민국하고 악연이 있습니까? 악연은 아니고요. 네. 지난 6월에 출연했는데 네. 퀴즈 영웅 도전에는 실패했습니다. 오, 그럼 한 3라운드 정도까지? 예, 3라운드에서 떨어졌어요. 예, 잘하신 건데. 예. 자, 6개월에 한 번씩 이 가족을 만나고 있습니다. 퀴즈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예, 고등학교 때 네. 자아 퀴즈랑 골든벨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야, 오늘 영웅감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김성수 씨 준비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참일까 거짓일까? 만화 영화 플랜더스의 개에 나오는 개의 이름은 베토벤이다. 답은 거짓입니다. 정답입니다. 파트라슈죠? 네. 고려 시대에는 여성도 재혼이 가능했다.
답은 참입니다. 정답입니다. 복권 당첨금의 지급 기한은 최대 1년이다. 답은 참입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거짓입니다. 180일 안에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 김성수 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라운드 2. 2라운드는 이제 객관식 문제 2단계 그리고 또 주관식 문제 2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라운드를 다 치르고 나서 점수가 가장 높은 두 분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2라운드 1단계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혜선 씨부터 문제를 풀어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리처드 바크가 이 새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의 한 구절인데 무엇일까? 1. 갈매기 2. 비둘기. 답은 1번 갈매기입니다. 정답입니다. 프랑스 조이유 노엘, 스페인 펠리스 나비다. 모두 각 나라에서 이 날에 하는 인사인데 언제일까? 1. 추수감사절 2. 크리스마스. 답은 2번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답입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란 뜻이죠. 자, 이제 박출록 씨 차례입니다. 연말 모임에 대한 수나어는 무엇일까? 1. 망년회 2. 송년회. 답은 2번 송년회입니다. 송년회 정답입니다. 가면이라는 뜻을 가진 화장품은 무엇일까? 1. 마스카라 2. 립스틱. 답은 1번 마스카라입니다. 정답입니다. 스페인어로 가면이란 말에서 마스카라 유래가 됐다고 하죠. 예, 화장품도 잘 하시나 봅니다. 예, 좀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좋습니다. 자, 고동혜 씨 문제 드립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도로교통법상 무엇에 해당할까? 1. 놀이기구 2. 차량. 정답은 1번 놀이기구입니다. 정답입니다. 꽃을 이곳에 넣어두면 시드는 것을 늦출 수 있는데 무엇일까? 1. 소금물 2. 설탕물. 답은 2번 설탕물입니다. 2번 설탕물 정답입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이야, 승부가 안 나요. 네, 대단합니다. 모두 70점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 한혜선 씨 처음에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 잘 풀고 계시거든요. 네. 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긴장이 되세요? 아, 지금 처음보다는 좀 많이 풀렸어요. 예, 그렇군요. 그 별명은 뭐예요? 아, 별명은 예. 킹콩이요. 킹콩이요? 네. 무슨 쇼핑몰에 모델도 하고 그러는데 별명이 킹콩이에요? 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제 코가 못생겨서 이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한 명이 킹콩이라고 붙여줬는데 그 이후로 계속 다 뭐든지 다 친구들이 킹콩이라 그랬어요. 자기들 코는 얼마나 잘생겼길래. 예. 자, 모두 대단히 잘해주고 계십니다. 2라운드 이제 2단계 풀어볼 차례인데요. 2단계를 마치고 나면은 조금 차이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한혜선 씨 문제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 프로야구 공식 경기에서는 이 동물 가죽의 야구공을 사용하는데 무엇일까? 1. 소 2. 돼지. 답은 1번 소입니다. 정답입니다. 만화 스폰지밥의 주인공인 스폰지는 어떤 동물일까? 1. 절지동물 2. 해면동물. 답은 2번 해면동물입니다. 해면동물 정답입니다. 최근 핀란드의 한 경제 일간지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길을 잃기 쉬운 도시는 어딜까? 1. 런던 2. 파리. 답은 1번 런던입니다. 런던 정답입니다. 아침 겸 점심을 뜻하는 신조어인 브런치의 수나어는 무엇일까? 1. 두루참 2. 어울참. 답은 2번 어울참입니다. 어울참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에서 주식 한 주당 가격은 원칙적으로 0원 또는 이 숫자로 끝나는데 무엇일까? 1. 1원 2. 5원. 답은 2번 5원입니다. 2번 5원 정답입니다.
뿔새, 농오리, 나부리 모두 이것의 사투리인데 무엇일까? 1. 안개 2. 노을 답은 안개 하겠습니다. 안개 아닙니다. 정답은 2번 노을이고요. 농오리는 충청도, 뿔새와 나부리는 경상북도에서 주로 쓰입니다. 자, 차이가 났는데 김성수 씨 혼자 꼴등이 2라운드 됐어요. 2단계를 괜찮아요. 거기서 0점을 맞았던 사람도 1등을 했다니까요. 예. 네, 큰 힘이 되는데요. 예, 박춘록 씨 자격증도 뭘 많이 따셨어요? 예, 제가 예전에 많이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게 한이 돼서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그냥 고압가스 화학, 뭐 네. 굴삭기, 노을로 운전, 패션 디자인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이제 공인중개사 땄습니다. 이야, 뭐 뒤쪽에 따신 거는 뭐 여자분으로서 이해가 되는데 앞쪽에 따신 거는 좀 과격하네요. 뭐 고압가스에 굴삭기에 그럼 직접 하십니까? 예, 제가 결혼 전에 했었습니다. 이야, 여러 가지로 대단하신 우리 박출록 씨시네요. 자, 이제 2라운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3단계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4개의 보기 가운데 정답이 1개, 2개 혹은 3개 숨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정답을 잘 골라서 모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못 맞히시면 다른 분께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한혜선 씨부터 2라운드 3단계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키가 2m가 넘는 농구 선수를 모두 고르시오. 하승진, 김승현, 이상민, 김병철. 답은 하승진과 김승현입니다. 하승진과 김승현 아닙니다. 자, 송경일 씨. 답은 하승진입니다. 답은 하승진 정답입니다. 하승진 선수는 키가 2m 20cm입니다. 예, 제가 팔을 뻗어도 그 머리에 손이 안 닿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송경일 씨 차례입니다. 송경일 씨 문제 드리죠. 북한에 있는 고분을 모두 고르시오. 무용총, 금관총, 쌍영총, 천마총. 드립니다. 답은 금강총과 천마총 하겠습니다. 금관총과 천마총 아닙니다. 자, 한혜선 씨. 답은 쌍영총입니다. 쌍영총 정답입니다. 무용총은 중국에 있고요. 그리고 금관총, 천마총은 경상북도 경주에 가면 볼 수 있죠. 예, 정답은 쌍영총이었습니다. 자, 이제 박출록 씨 문제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동지의 하는 풍속을 모두 고르시오. 강강술래, 쥐불놀이, 책력선물, 부채선물. 답은 책력선물입니다. 책력선물 정답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모두 고르시오. 남생이, 살모사, 송사리, 원앙. 답은 남생이와 송사리로 하겠습니다. 남생이와 송사리 아닙니다. 자, 박출록 씨. 답은 남생이와 원앙입니다. 남생이와 원앙 정답입니다. 자, 2라운드 3단계 박출록 씨가 지금 180점으로 많이 앞서 나가고 계시네요. 예, 여기서 이제 슬슬 우열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동혜 씨 차례입니다. 준비된 문제 드리죠.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우리나라 여배우를 모두 고르시오. 전도연, 이영애, 강수연, 송혜교. 드립니다. 답은 강수연입니다. 강수연 정답입니다. 예. 클 태자를 쓰는 단어를 모두 고르시오. 태극기, 태교, 태평소, 태권도. 답은 태극기, 태권도, 태평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고동혜 씨. 답은 태극기와 태평소입니다. 태극기와 태평소 정답입니다. 자, 이제 2라운드 마지막 단계, 4단계 진검 승부입니다. 2라운드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 퀴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난이도별로 차례로 3문제씩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문제를 못 맞추시면 다른 분께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2라운드 4단계 문제, 한혜선 씨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사자성어, 오합지졸, 오비일학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동물은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자, 박출록 씨에게 기회입니다. 답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출록 씨가 210점이 되면서 단독 선두로 뛰어 올랐습니다. 한혜선 씨, 중요한 시기에 긴장을 좀 하셨네요. 자, 이제 송경일 씨 차례입니다. 준비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1908년 우리나라에 선교된 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이 단체는 해마다 자선 내비를 통해 모금 활동을 하는데 무엇일까? 답은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정답입니다. 흔히 키드는 새끼 염소 가죽을 말하는데 송치 가죽은 어떤 동물의 가죽을 말하는 것일까? 답은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정답입니다. 단종의 유배지로 잘 알려진 이곳이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지로 지정 예고됐는데 강원도 영월에 위치해 있으며 단종이 육지고도라고 표현한 이곳은 어딜까? (5초) 드립니다. 답은 재성당입니다. 아닙니다. 자, 박출록 씨. 답은 청령포입니다. 청령포 정답입니다. 자, 박출록 씨 지금 현재 선두 달리고 있고요. 기회가 또 있습니다. 지금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확한 벼를 건조 탈곡한 후 시루를 완전히 제거한 쌀을 백미라고 한다면 이것은 왕겨만 벗긴 쌀을 말하는데 무엇일까? 답은 현미입니다. 현미 정답입니다. 이 악기의 떨림 소리는 인간의 성대 울림과 비슷해 음색이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데 현악기 중 콘트라베이스 다음으로 큰 이 현악기는 무엇일까? 답은 첼로입니다. 정답입니다. 최근 이 단체 홍보대사로 배우 장동건이 임명됐는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기아 문제 해결이 주 임무로 1961년 설립했으며 로마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자, 이제 고동혜 씨. 답은 컴패션입니다. 아닙니다. 자, 나머지 분들께 5초 드립니다. 자, 저는 맞히실 줄 알았는데 WFP입니다. 세계 식량기획.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들 접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놓치신 게 아까워서일까요? 예. 이제 이종열 씨 차례입니다. 문제 드리죠. 이것은 난 모습이 솔개 같아 영어로는 솔개, 프랑스어로는 하늘을 나는 사슴이라고 부르는데 명절 때 하늘에 날리는 놀이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연입니다. 정답입니다. 2012년 세계 곤충학회 총회, 2013년 세계 에너지 총회. 앞으로 우리나라 이 도시에서 열리게 되는 국제적인 행사인데 분지 지형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어딜까? 답은 대구입니다. 정답입니다. 희고 헨리 4세와 햄릿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이 인물은 셰익스피어가 만든 가장 인기 있는 인물로 일컬어지는데
베르디 오페라의 소재가 되기도 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 오 초 드립니다. 자, 박출록 씨. 답은 리골레토입니다. 리골레토 아닙니다. 자, 고동혜 씨. 답은 돈 카를로입니다. 돈 카를로 역시 아닙니다. 자, 이제 세 분께 기회가 있습니다. 한혜선 씨, 송경일 씨, 김성수 씨 5초 드립니다. 자, 모두 기회를 잃었습니다. 정답은 폴 스태프입니다. 예, 아쉽네요. 자, 이제 고동혜 씨 차례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오리콘 차트가 일본의 대중음악 순위를 말한다면 빌보드 차트는 이 나라의 잡지를 통해 발표하는 대중음악 순위인데 이 나라는 어딜까? 답은 미국입니다. 정답입니다. 임하댐, 합천댐, 안동댐 모두 우리나라의 이 강 유역에 공통으로 위치해 있는 댐들인데 강원도가 발원지인 이 강은 무엇일까? 답은 낙동강입니다. 정답입니다. 60갑자에서 12지의 첫 번째는 자, 마지막은 해이고 10간의 첫 번째는 갑인데 마지막은 무엇일까? 오 초 드립니다. 자, 박출록 씨. 네, 답은 기입니다. 기 정답입니다. 김성수 씨.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국 경매사상 최고가인 45억 원에 낙찰된 이 화가의 작품 발레터가 위장 논란에 휘말렸는데 여인과 소녀들, 산 등의 작품을 남긴 이 화가는 누구일까? 답은 박수근 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담배를 뜻하는 영어 타바코, 빵 모두 이 나라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1999년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기 전까지 마카오를 지배했던 유럽의 이 나라는 어딜까? 답은 포르투갈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정답입니다. 명성 황후는 고종의 정비이고 명성 왕후는 조선의 제18대 왕인 이 왕의 정비인데 이 왕은 누구일까? 오 초 남았습니다. 정종? 자, 시간이 지났고요. 한혜선 씨. 답은 현종입니다. 답은 현종 정답입니다. 자, 이제 2라운드를 다 마쳤습니다. 3라운드 출전하실 분이 눈에 보이네요. 자, 박출록 씨가 370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동혜 씨 280점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송경일 씨 230점. 자, 이렇게 해서 박출록 씨, 고동혜 씨 3라운드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꼭 23년 전에 약속을 지킬게. 사랑해, 여보! 마산에서 새벽 차 타고 올라온 식구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그래도 얼굴은 이쁘게 나왔죠? 얘들아 미안해. 이번 연말 내가 쏜다. 정인아 영웅 도전 해준다 그랬는데 못해서 미안해. 너무 일찍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집에 가서 놀리면 안 돼. 알지? 라운드 3. 네, 21세기 이공계 육성 프로젝트 퀴즈 대한민국 이제 3라운드 출발하겠습니다. 3라운드 도전자 두 분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죠. 퀴즈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응원단이 모였습니다. 박출록 씨. 엄마, 어머니, 올케 언니, 아가씨, 동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 오늘 꼭 영웅에서 보답할게. 아자아자. 계속해서 퀴즈 영웅으로 남편의 불신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고동혜 씨. 남편, 퀴즈 영웅에서 확실히 내 실력 보여줄게.
네, 대단합니다. 3라운드는 시작과 동시에 기본 상금 300만 원 가지고 출발합니다. 18문제를 풀어서 상금이 가장 높은 분 한 분이 파이널 진출권을 얻게 됩니다. 한 문제당 200만 원씩 상대방 문제 맞히게 되면 100만 원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에 최대 3문제까지 풀 수 있고요. 중간에 틀리게 되면 상대방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자, 먼저 문제 풀 순서를 정하는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드리죠. 공통으로 해당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짐바브웨의 흑인 해방 운동의 지도자이자 초대 대통령의 이름 카나안 이것. 유해 시설 설치. 네, 박출록 씨. 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정답입니다. 자, 준비된 문제 박출록 씨부터 풀어봅니다. 올바르게 고치시오. 프로 농구에서 자유투 한 골의 점수는 3점이다. 답은 2점입니다. 아닙니다. 아, 맞다. 네. 아, 맞다. 그 답은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자, 고동혜 씨. 답은 1점입니다. 1점 정답입니다. 이야, 박출록 씨 뭐 지금까지 참 좋았는데 네. 실수도 하시네요. 아, 저는 자유투를 다 넣으면 얼마인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투 3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보통은. 예. 어떻습니까? 고동혜 씨는 뭐 시작부터 상대가 먼저 문제를 풀었습니다만은 운이 좋은 편인데요? 네. 이 운이 끝까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고동혜 씨가 문제를 풀 차례입니다. 문제 풀어보죠. 공통으로 연상되는 이것은 무엇일까? 1900년대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로 부성애를 다룬 뮤지컬 지붕 위의 이것. 동요 산중호글에서 여우가 연주하는 악기는 이것. 답은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정답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시비야의 제목은 이 날을 기준으로 12번째 날인 1월 6일 밤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날부터 12일에 걸쳐 축제를 열고 즐겁게 노는 가톨릭 풍습이 있는데 예수 탄생의 날인 이 날은 무엇일까? 답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답입니다. 올바르게 고치시오. 액화 천연가스를 일컫는 알파벳 약자는 LPG이다. 답은 LNG입니다. LNG 정답입니다. 자, 고동혜 씨 3라운드 출발이 대단히 좋습니다. 너무 긴장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래도 떨리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여행 상품권 꼭 필요하시다면서요? 네. 사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네. 3박 4일 예정으로 제주도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요. 네.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예. 요즘에 경제도 어려운데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거든요. 어이구. 그래서 여행 상품권 받으면 꼭 제주도 여행 가고 싶습니다. 예. 여행 상품권 이제 문제는 한 10문제 남았는데. 네. 네. 예, 계속해서 잘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예. 자, 이제 박출록 씨 차례입니다. 처음에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또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문제 드리죠. 프랑스에서 발표된 희곡집 분노의 세월은 조정래 작가의 이 소설을 각색한 것인데 구 한말부터 해방기까지의 역사와 농민의 애환을 그린 이 소설은 무엇일까? 답은 아리랑입니다. 정답입니다. 금강전도, 인왕제색도와 함께 정선의 3대 명작으로 꼽히는 그림으로 이 폭포를 그린 작품이다. 이 폭포의 소리 그대로를 평면에 구현해 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데 송도 3절의 하나로 북한의 천연 기념물인 이 폭포의 이름은 무엇일까? 답은 박연폭포입니다. 정답입니다. 올바르게 고치시오. 함흥차사는 이방원과 정도전의 일화와 관련된 사자성어다. 답은 이성계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이제
고동혜 씨 순서입니다. 지금 1,000만 원 대 900만 원, 100만 원 앞서고 있는 고동혜 씨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가실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문제 드리죠.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의 초상화로 그림에 그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당시 나폴레옹은 말이 아니라 말보다 산길에 강한 이 동물을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한다. 앞말과 수탉나기 사이에서 태어난 이 동물은 무엇일까? 답은 노새입니다. 정답입니다. 최근 제주국제공항 인근에서 이 사건에 희생된 수십 구의 유해들이 60년 만에 발굴됐다. 이 사건은 1948년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 무장대가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무장 봉기하며 시작된 것으로 이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희생됐는데 이 사건은 무엇일까? 답은 제주 4.3 사건입니다. 정답입니다. 올바르게 고치시오. 식부, 자부는 모두 사위를 일컫는 말이다. 답은 며느리입니다. 정답입니다. 두 분 대결 문제를 못 푸실 것으로 염려할 필요는 없겠어요. 문제는 이제 어느 분이 실수하지 않느냐 이것에 이제 따라서 오늘 승패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출록 씨 차례입니다. 문제 드리죠. 최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미국 백악관과 스페인 알카라문에는 에이즈 예방을 상징하는 이 색깔의 리본이 장식됐는데 무슨 색일까? 답은 빨간색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곳은 서강 남쪽에 있고 목축장이 있다. 발은 한 사람씩 보내 목축을 감독한다. 신증 동국 여지 승람 중 일부로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과거 목축장으로 사용됐으며 일제강점기에 비행장이 설치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의주, 잉화도라고도 불렸던 이곳은 현재는 금융과 방송,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여겨지는데 어딜까? 답은 여의도입니다. 정답입니다. 올바르게 고치시오.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오페라는 심청전이다. 답은 춘향전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야, 이렇게 참 긴장감 넘치는 대결은 제가 진행하고 나서는 처음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예. 자, 오늘 이제 가족들이 여럿 왔는데 참 가정에 사실 사연이 좀 여럿 많이 있더군요. 네. 예. 그 자녀도 이렇게 키우시면서 좀 어려움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예. 저희 큰애가 어려서 많이 아팠는데요. 네. 선천성 거대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수술을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얘가 자라면서 사람이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며 키웠는데 지금 너무 잘 자라서 고맙고 네. 사랑한다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남편도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둘 다 잘 이겨와서 지금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열띤 대결입니다. 이제 또 고동혜 씨 잘해주셔야 되는데요. 35명의 또 학생들이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야, 차례가 왔어요. 자, 그러면 제주도 꼭 맞춰야 되겠네요. 네, 예약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럼 물론 여행 상품권 타시게 되면 제주도 가시는 겁니까? 네. 예. 자, 이제 고동혜 씨께 여행 상품권이 걸린 문제 드립니다. 얼마 전 법무장관은 이 고사성어를 인용해 검찰의 사정수사를 독려했다. 이 고사성어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상을 밝히려는 검찰의 자세가 필요함을 의미한 것인데 이 고사성어는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아쉽네요. 여행 상품권의 기회가 넘어갑니다. 박출록 씨. 답은 부마작침입니다. 부마작침 아닙니다. 정답은 마부작침입니다. 이번 문제는 두 분 다 놓치셨습니다. 1,500만 원 대 1,600만 원. 고동혜 씨가 100만 원 앞서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남은 문제가 15번부터 18번까지 4문제입니다. 그리고 박출록 씨 차례이기 때문에 박출록 씨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박출록 씨 3문제를 연달아 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리죠. 아무것도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얼마 전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문에 인용한 구절로 미국 가수인 이 사람의 노래 가사다. 국가 최고 권위기관인 연방 대법원에서 대중가요를 판결문에 인용한 것은 최초여서 화제가 됐는데 비틀즈와 함께 영향력 있는 가수로 꼽히며 노래 가수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 거론되기도 했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밥 딜런입니다. 밥 딜런 정답입니다. 역전입니다. 올바르게 고치시오. 우리나라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차역은 태백역이다. (5초) 드립니다. 답은 화정역입니다. 화정역 아닙니다. 자, 고동혜 씨 기회가 왔습니다. 동점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답은 함백역입니다. 함백역 아닙니다. 자, 동점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정답은 추전역입니다. 추전역. 자, 이제 고동혜 씨 차례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에서는 돌담 쌓기, 아카펠라, 아크로바틱 등 이색적인 경연대회가 열릴 예정인데 문화예술 올림픽인 이 대회는 무엇일까? (5초) 드립니다. 자, 박출록 씨 기회가 왔습니다. 이 문제도 맞히실 수 있고 또 이 문제 뒤에 다음 문제도 이제 기회가 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정답은? 답은 경빙대회입니다. 다시 한번. 경빙대회. 경빙대회 아닙니다. 정답은 델픽대회입니다. 델픽대회. 자, 점수는 변화가 없는데요. 기회가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박출록 씨에게 왔기 때문에 박출록 씨가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박출록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대가 노란 옷을 입고 시위한 것은 노란색이 태국 왕실과 이 국왕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군부 쿠데타 등 정치가 불안할 때마다 높은 도덕적 권위로 전국을 안정시켰던 이 국왕이 최근 건강 등의 문제로 침묵하면서 이번 반정부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1946년 즉위한 이 국왕은 누구일까? 답은 푸미폰 국왕입니다. 답은 푸미폰 국왕입니다. 푸미폰 국왕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아슬아슬한 대결 끝에 박출록 씨 파이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그다지 아쉬운 건 없고요. 너무 나오고 싶었던데 나오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퀴즈 대한민국 최고의 영예 퀴즈 영웅에 도전한다. 기회는 3번. 적립상금 4천만 원을 넘겨라.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숨막히는 도전. 파이널 라운드. 사랑하는 동문 동경아, 오늘 엄마 퀴즈 영웅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응원단,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 현모 악천은 잊어라. 이젠 퀴즈 영웅이다. 주부 박춘노. 아들, 엄마가 영웅 돼서 맛있는 반찬 매일매일 해줄게. 네,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의 응원단입니다. 우리말 겨루기 등 타 퀴즈 프로그램에서 벌써 우승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준 실력자 박출록 씨, 과연 퀴즈 영웅으로 탄생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3라운드에서 쌓은 상금이 1,900만 원, 쌓은 상금의 합이 4천만 원을 넘어야 퀴즈 영웅에 오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사이에서 선택해 주십시오. 2번 하겠습니다. 2번을 선택했습니다. 2번 문제는 국제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움말 힌트 쓰시겠습니까? 아니요, 다음에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제 분쟁에 대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고원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대립하고 있는 중동 최대의 분쟁 지역으로 원래 시리아의 영토였으나 1967년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한 곳이다. 그동안 시리아의 끈질긴 반환 요구에 이스라엘이 수차례 이곳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시리아가 이곳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물 부족 지역에서 다량의 식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와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국경선에 있는 이 고원은 어딜까? 답은 골란 고원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대립하고 있는 중동 최대의 분쟁 지역이며 시리아와 이스라엘 국경선에 있는 이 고원, 박출록 씨는 골란 고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골란 고원입니다. 야, 파이널 라운드 출발이 좋은데요? 예. 예, 기분 지금 좋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아, 정말 많은 응원단이 오셨는데 기분을 더 좋게 해드릴까요? 예. 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응원과 격려하시는 말씀을 좀 준비하셨다면서요? 우리 에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는 고생 없고 퀴즈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퀴즈 영웅을 퀴즈 왕으로 바꿀까요? 어머니께서는 퀴즈 왕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큰 응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골란 고원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 문제, 만약에 1,000만 원 걸려있는 문제를 한 문제 맞히게 되면은 100만 원이 모자라는 4천만 원이 되네요. 자, 남아있는 7개의 숫자 가운데 한 개의 숫자를 골라주십시오. 예, 4번 하겠습니다. 4번을 골랐습니다. 4번 문제는 과학 인물 문제입니다. 도움말 찬스가 남아있는데요. 예, 다음에 쓰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 인물 문제 드립니다. 미국의 한 유명 컴퓨터 회사의 사과 모양 로고는 이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전해진다.
영국 출신의 수학자이며 암호학자인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콜로서스라는 최초의 연산 컴퓨터를 만들어 독일군의 암호 체계인 에니그마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현대 컴퓨터의 시초를 만드는 데 큰 업적을 남겨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하지만 평생 독신으로 지냈던 이 사람이 동성애자로 알려지면서 당시 정부의 가택연금과 호르몬 실험 등으로 우울증에 빠져 지내다가 1954년 청산가리를 넣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먹고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 답은 튜링입니다. 현대 컴퓨터의 시초를 만드는데 큰 업적을 남겨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린 이 사람, 박출록 씨는 튜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앨런 튜링, 튜링 정답입니다. 야, 문제가 출제되는 동안 방청객들은 다들 눈을 지그시 감고 나는 정말 모르겠다. 도전자가 맞힐 수 있을까? 이런 표정이었는데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900만 원, 퀴즈 영웅까지는 100만 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억지로 더블 찬스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문제 푸실 필요가 없겠는데요.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저쪽에 나가 계셔서 안 보이실 텐데 혹시 그 자녀들이 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응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예, 응원 한번 보겠습니다. 박출록 영웅까지 아자아자 파이팅! 네. 자, 아기자기하고 또 힘찬 응원입니다. 예, 아유, 또 여기 대답까지 해주시네요. 자, 정말 중요한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맞히시던 못 맞히시던 방송에서 이제 또 마지막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순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건이 아빠, 어려서 우리 건이 많이 아파서 당신 고생 많았어. 일 다닐랴, 돈 벌랴, 또 마누라 투정 받아줄랴. 내가 정말 무뚝뚝해서 사랑하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내 마음 알지? 항상 행복한 가정 지켜줘서 고맙고 우리 큰아들 건이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할 때 있는데 엄마 정말 너 너무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엄마도 그래, 엄마도 엄마 자리도 정말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같아. 이제 조금 잔소리는 조금 덜하고 많이 안아주는 그런 엄마 될게. 그리고 우리 종경이 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둘이 많이 의지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자, 이제 박출록 씨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입니다. 더블 찬스 쓰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더블 찬스 분위기 좋긴 했는데 그냥 1,000만 원짜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블 찬스, 더블 문제는 풀지 않는 것으로 남은 6개의 숫자 가운데 한 개의 숫자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6번 하겠습니다. 6번 선택해 주셨습니다. 6번은 근대 희곡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도움말 찬스 쓸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쓰시겠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움말 찬스부터, 도움말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움막집이라는 뜻.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최근 한국 근대 연극 100주년을 맞아 다시 주목받은 유치진의 희곡이다. 이것은 한국 근대극의 출발점이자 사실주의 희곡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치진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농촌 3부작 중 하나로 불리는 이것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두 농가인 명선애와 경선애가 압제와 가난에 짓눌려 몰락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 유치진의 대표작인 이것은 무엇일까? 답은 토막입니다. 일제강점기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두 농가의 몰락 과정을 그린 유치진의 대표 희곡 이것. 박출록 씨는 정답 토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시면 2008년 퀴즈 영웅 38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답 토막입니다. 38대 퀴즈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박출록 씨 축하합니다. 자, 퀴즈 영웅 상금 4,9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높이 들어주세요. 네. 퀴즈 대한민국의 이공계 인재 육성 장학금은 전자교육 백법 수학에서 지원합니다. 제 가슴이 막 뛰는데 정작 본인은 어떠시겠어요? 예? 오히려 더 담담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우승은 중요하지 않고 네.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결과까지 좋아서 너무 고맙고 퀴즈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네.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요. 네. 제 공부에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준 우리 영자, 책 사준 영자, 그리고 매일매일 문제 뽑아다준 우리 승희 언니, 그리고 우리 카페 회원 강아리님, 몽실이님, 초아님, 그리고 매니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